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 저는 평생 나무를 만지며 살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한옥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죠. 하지만 칠순을 넘긴 지금, 저는 제 손목에 남은 건 지독한 관절염과 자식들의 눈치뿐입니다. 아버지, 거기 신발 좀 똑바로 정리하세요. 손님들 곧 오신다니까요. 큰아들의 호통에 허리를 굽힙니다. 오늘은 큰아들의 강남 아파트 입주 잔칫날. 이 집의 계약금 절반은 제 퇴직금에서 나갔지만 오늘 저는 집주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신발 정리하는 파출부입니다. 며느리는 손님들에게 저를 시골에서 잠시 올라오신 먼 친척 어르신이라 소개하더군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아들 내외가 깨기 전에 집안의 모든 삐걱거리는 가구를 수리합니다. 목수 실력 어디 안 가죠. 하지만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그 망치질 소리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요?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되잖아요. 제가 평생 나무를 깎아번 돈으로 그 아이는 의사가 되었고 딸은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제 손가락 2개는 작업 도중 잘려나갔지만 그 잘린 손가락으로 자식들의 인생은 매끄럽게 다듬어 주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속삭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모시고 있는 거 이제 한계야. 집값도 올랐는데 우리 큰 평수로 이사 가자. 아버님은 저기 공기 좋은 외곽 요양원에 모시고. 그래도 아버지가 해준 게 얼마인데? 해준 건 해준 거고, 이제 몸도 불편하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수발을 들어? 그 퇴직금 남은 거나 좀 확인해봐. 이사 비용 보태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평생을 지탱해 온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제 지문을 다 지워가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요양원과 남은 돈에 대한 탐욕뿐이군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식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재산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마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0년 전 목수 동료들과 함께 은퇴 후 공방이나 짓자며 샀던 경기도 외곽에 쓸모없는 맹지, 그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보상금만 50억이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대신 더 비참한 척 연기했죠. 낡은 옷을 입고 시장 바닥에서 폐지를 줍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더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남들 보기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요양원 상담 예약해뒀으니까 다음 주에 같이 가요.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제가 자식들에게 명의만 넘겨주었던 아파트와 상가들에 대해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반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0억 보상금으로 받아가 보이는 울진에 저만의 거대한 목공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요양원으로 떠나기로 한 날 아침입니다. 자식들은 제 짐을 대충 싸들고 빨리 나가라는 듯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그때 검은색 세단 석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변호사와 집행관들이 내렸습니다. 최덕배 씨 자제분들 되십니까? 본 아파트는 명의신탁 해지 소송 및 증여 반환 판결에 따라 오늘부로 최덕배 어르신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니 자제분들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왜 아버지 거예요? 저는 평생 들었던 망치 중 가장 묵직한 힘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 짐짝으로 여겼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내 인생의 옹이로 생각하고 잘라내련다. 요양원. 그건 너희나 알아봐라. 나는 내가 직접 지은 성으로 간다. 이어서 제가 받은 50억 보상금 통장 사본을 거실 탁자에 던졌습니다. 0이 가득한 숫자를 본 자식들이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저는 울진 바닷가, 직접 지은 편백나무 향 가득한 공방에 있습니다. 아침이면 바다 내음을 맡으며 대패질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식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오고 집 앞까지 찾아와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무도 잘못 자란 가지는 과감히 쳐내야 나무 전체가 사는 법이니까요. 대 75세, 이제야 저는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목수 최덕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목재는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폐가가 될 수도,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의 주인은 끝까지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사이다 결말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자식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홀로서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